안녕하세요. 일산 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오늘은 현주쌤 출근길 토크 1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연휴를 보내고 오늘 화요일 출근하는 날입니다. 연휴 동안에 뭘 하시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여러 요일마다 또 다른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나 일요일에는 제가 이제 줌으로 여러 수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2달 만에 또 4년 동안 만났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 친구라기보다는 그 친구랑 저랑의 인연은 2022년 5월 이렇게 만났었고요. 이 친구는 미국의 고등학교의 9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렇게 만나면서 항상 어떤 만남을 할 때 저는 그 만남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의 만남의 이름은 잠재적 주니어 성장 프로젝트. 왜 그렇게 했었냐면은, 이제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 엄마와 함께 그 친구 엄마와 함께 또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임의 그 프로젝트가 잠재적 성장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거기에다가 주니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에 제가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때 9학년이었는데 9학년이면 우리나라의 학년으로 보면 중3이죠. 이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영어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영어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물론 그 친구들에게 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유료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클래스의 영상을 제가 공유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아이들과 수업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결하게 되고 이 친구의 어떤 학교의 생활이라든지, 저는 항상 교육의 어떤 그 새로움에 되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고, 또 그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학교의 생활, 또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의 어떤 그 한 부분이겠지만 그 차이도 경험해보고 싶고, 아무튼 또 이 친구에게 제가 사심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나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제주국제학교의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디자인 싱킹 클래스, 그러니까 신문 칼럼으로 뉴스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 이렇게 확장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도 연결되기도 했고, 그런 덕분에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여러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 뉴스 일기 쓰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저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또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했고, 4년 동안 여러 다양한 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학년이 되고 이 친구가 이제 시니어 레벨이 되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액티비티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 친구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그 만남의 시간에는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화이트보드판을 펼쳐놓고 하면서 때로는 기획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그 시간 동안에
한 달에. 그때는 매주 만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2주에 한 번씩 만났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파이널 그 학년이 되었고, 미국 입시는 또 한국 입시보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보통 1학기의 결과가 다 나오더라고요. 12학년 1학기. 그리고 이제 입시 준비로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일정이었는데, 12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고, 그 겨울 방학이었죠. 그때 이제 만났는데, 선생님, 300m 앞 시속 그 50km 과속 신호 위반 빅뉴스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게 있지? 뭐 이런 일상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 입시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그 합격 그 메시지가 온 거에 대한 메일을 이렇게 저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하버드대의 그 특성은 보니까 이제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활동들을 그 약 700m 포트폴리오에 많이 되어 있고, 또 미국은 한국의 입시와는 다르게 그 활동들의 어떤 다양성도 있지만,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recognize, 그러니까 많은 인정들을 받았나, 그리고 인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활동들 속에 말이죠.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많이 일어나고, 이 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도 정말 엄청난 페스티벌들, 우리로 따지면 페스티벌이지만 그 친구들의 어떤 그 문화, 마다 또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랑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세대와 저의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IB 그 마지막 파이널 과제를 하는데 6과목에 거의 소논문 형태로 다 과제를 제출했어야 됐었는데, 그 수학과 그리고 바이올로지에 대한 그 과제를 제출하는 거의 소논문이죠. 했는데, 그거 하나는 이제 웹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웹툰의 그 있잖아요. 웹툰의 평점이 어떻게 이 그 패널, 제가 웹툰을 안 봐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평점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논문을 썼었고, 근데 한국은 자기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 한국은 결국은 그 네이버 웹툰을 기준으로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의 호불호가 있잖아요. 작가라든지 아니면 웹툰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러니까 평점을 후하게 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되게 이거는 박사 논문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었는데요. 하와이에 그 외래종,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었던 고유 그 식물종이 아닌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 식물들이 그 하와이의 강수량과의 그 성장하는데 의 연관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 바이올로지 주제를 정해서, 그거는 이제 몇 달 동안 되게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 데이터가 없으니까 보통 논문들은 보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내 연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힘들었다 하는데, 이제 아무튼 결과는 그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 외래종의 성장에 그 하와이의 강수량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자기 이제 연구 결과는 나왔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통계를 수학에서 배웠고, 통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이걸 맵을 짰고, 마찬가지 웹툰을 발췌하는 것 기준도 자기가 다 이거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AI를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제가 그걸 사용을 하니까, 저런 자료는 이렇게 발췌할 수 있는데 하면서, 또 그 친구의 어떤 논문의 그 PDF 파일을 받아서 이걸 또 시각적으로 AI에게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에게 얘를 시각적으로 가독성 있게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또 그걸 보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계속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했어요. 그걸 다 너가 그 통계 수식도 하고 다 했어? 그 어떤 기본 그거를 다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 친구가 AI를 사용할 줄 모르나? 그렇지 않죠. 이 친구들은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자기는 좀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IB 과제를 6과목 하면서 되게 힘은 들었지만 뭐 이게 학교 입시를 위한, 그리고 어떤 성적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AP가 더 심플하고, AP는 시험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IB는 그 과정에 나의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치가 굉장히 확장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AI 문명 시대에 그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게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 한 분야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그 전문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AI를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독창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이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스페셜리스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개인의 삶에서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분야에서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저가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다능콘데, 저는 원래 서식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치원 현장에서 어떤 그 교육부나 교육청의 매뉴얼이 오잖아요. 저는 그걸 곧이곧대로 잘 쓰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점검을 온다, 이런 걸 할 때도 점검 매뉴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 기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매뉴얼을 재편성을 해서 구축을 하는 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손으로 다, 그래서 저는 노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서식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고, 제가 유치원 연합회 그 카페를 만들어서도 그게 제가 올린 서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른 분야에 만약에 제 아는 지인이
그 빈폴 아웃도어 매장을 했어요. 빈폴 스포츠 매장을 했는데 거기에 노트에 막 뭐 몇 권의 노트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맨날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뭐 판매하는 거 누적이라든지 수선 뭐 일지라든지 뭐 아니면 반품 뭐 이래 하든지 그 업종에 필요한 그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맨날 이렇게 노트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하길래 너가 필요한 수식을 나한테 줘봐 해가지고 제가 수식을 만들어서 그걸 인쇄소에 보내서 그거를 그 책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스프링 노트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몇 권을 해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반찬 가게에 제가 잘 가는 반찬 가게에 항상 그 견출지에다가 뭐 이거가 무슨 그 식품명이고 뭐 가격이 얼마고, 가격까지는 뭐 가격은 그때그때 원자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식품명을 좀 이렇게 상품화처럼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아는 지인의 또 반찬 가게니까 명함을 받아서 거기서 로고를 따와서 그 상품명을 붙일 수 있는 라벨을 만들어 줬던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서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AI의 앱 스크립트를 만나고 코드를 넣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들도 너무 많고, 그것처럼 이게 나의 개인의 경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크게 크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의 경험이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AI를 만난다. 그러면 나중에 AI가 본인의 것을 뛰어넘어 버리고 본인의 역량을 뛰어넘어 버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의 어떤 그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저만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이런 불편함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결한다. 그걸 오랫동안 제가 수기로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식화를 했고, 이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다 보니까 이거를 AI와 만났다 하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난 효과,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개별적인 격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너가 이번에 과제를 했던 걸 계속 발표할 때 선생님이 이거 너가 했니? 라고 계속 물어봤던 게, 지금 선생님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AI를 이용해서, 이런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는 지금 이제 10대에서 청소년기에서 이제 20대에 접어들 것이고, 그랬을 때는 너 말처럼 조금은 보수적으로 너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경험들을 좀 구축을 해서 그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 AI를 만나야지. 너는 경험의 구간을 지금 쌓아야 되는 시간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AI를 이렇게 사용한다?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어떤 그 현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분야에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만나야 된다. 만나서 훨씬 더 그 정교하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는 처음에는 노멀하게 했다가 점점점 연구가 깊어지는 것처럼 자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깊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호 그 친구에게 저는 항상 도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의 어떤 10대에서 20대의 이 시대를 만나는 그 관점은 제가 또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친구는 저를 통해서 또 이런 경험들을 상대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친구랑 저랑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 또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제 말미에 이제 그 친구가 마무리하면서 너의 지금 동안 우리가 4년을 보냈고 앞으로 너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경험할 거에 플러스 알파 같이 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되게 기대된다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8월 중순쯤 되면 이제 보스턴 하버드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인이 굉장히 루즈해짐이 안 되니까 선생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자기가 항상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현주쌤한테 어떤 브리핑을 할 수 있지를 굉장히 그 관점으로 본인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거에 브리핑을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저는 또 그걸 듣는 걸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또 어떤 그 시간을 보냈는지 저도 궁금하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지에 대한 나의 삶의 그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